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0번째 페이지. 학창시절 우표에 침발라 연애편지 보내느라 이분의 입은 늘 건조했다고 합니다. 부산 광복동의 드라이마우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왓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대표적인 사랑꾼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부산에서 선생님의 아밀라제 향을 못 맡아본 여성이 거의 없었다고 부산이 다 제 침 냄새였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좀 강한 발언이라. 예. 아이 부산은 내 침 냄새 나는 도시다. 예. 침향. 예. 아.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 예. 제 때는 450만이셨어요. 아 그런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네. 네. 어쨌든. 야 그거 참 저는 편지보다는 네. 엽서를 많이 썼어요. 엽서를 사서 네. 뒷장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표에 침을 발라서 붙였죠. 예. 항상 그 엽서는 제가 연필로 썼습니다. 왜죠? 틀리면은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아 이름 잘못 쓸까봐. 그렇죠. 순애한테 보내야 되는데 향수기한테 보내면 큰일 나니까. 예, 팁입니다, 팁. 예. 아 그럼요. 섣불리 펜 들지 마세요.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썬킴의 썬문답 오늘 아주 정겨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편지나 엽서가 아니어도 소통수단이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이 우표를 붙인 편지 한 장, 엽서 한 장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최초의 우표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표는 1840년 영국에서 로랜드 힐이란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름 자체가 낮은 지대의 언덕. 못생긴 썬킴 같이 어폐가 있어요. 로랜드 힐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게 재밌다니까 이게요. 그렇다 치고요. 예. 로랜드 힐이 만들었다. 예. 그러면 최초의 우표에는 어떤 그림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1840년이면 그 당시 이제 영국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예.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모델로 들어갔는데 네. 그 우표가 영국에서 왜 처음 만들어졌냐? 그 이전에도 우편 시스템은 있었어요. 예. 근데 우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일단은 편지를 써요. 네. 편지 봉투가 없습니다. 밀랍 있죠. 네. 편지 봉투를 접어가지고 밀랍으로 끝을 딱 밀봉을 해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렇게 열어보면 내용이 보여요. 왕좌의 게임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그렇죠. 예.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걸요. 예. 사랑에 너 없으면 히히히. 약간 그 우편 업무하시는 분들의 즐거움일 수도 있네요. 야, 내년에 결혼하겠다, 야. 축하해. 소문 내고 다니고. 헤어진, 아이고, 이별 편지구만, 이거. 그런데 다 보였겠네. 다 보이죠. 예. 그리고 이게 받는 사람이 요금을 냈었어요. 받는 사람이 우편 요금을? 우편 요금이요. 그리고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멀면 멀수록 비용은 더 비싸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갑순이가 부산에 살고 있는 갑돌이한테 편지를 보냈죠. 예. 그럼 부산에 있는 애가 그걸 돈을 지불하고 이걸 수령을 해야 돼요. 약간 골탕 먹이고 싶을 때 친구한테 막 보내도 되나요? 100통씩? 거부하면 돼요.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이거 돈이 없어서 난 이 편지 못 받겠습니다. 수신 거부할 수 있구나. 실제로 수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수신 거부하겠다. 다시 반송하라고. 네. 근데 특히 젊은 연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롱디하는 그 젊은 연인들이 이제 일단 연애 편지를 써요. 네. 근데 받는 여친이든 남친이든 이걸 받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근데 받고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를 겉봉에만 썼대 이게요. 겉봉 보는 데는 돈 안 드니까. 돈 안 드니까. 이거 누구한테서 왔나? 순간 스캔 빠는 거야. 거의 전보 수준이네요. 그렇죠. 메시지 양이.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로랜드 힐이 이거를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저 젊은 연인들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롱디를 못 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정말 사랑이 무너진다는 거를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규격화된 가격. 그러니까 딱 가격을 정해놓고 거리에 상관없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 차라리 보내는 측에서 내가 돈을 냈다고 하는 어떤 증서를 편지 봉투에 붙여서 보내면 아무 부담 없이 상대편이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자 해서 스탬프란 걸 만들게 됩니다. 포스티지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롱디 커플한테 엄청 좋은 제도였던 거네요, 그죠? 예. 사랑은 모든 거를 다 극복하게 만들어요. 몇 킬로까지 극복해 보셨나요? 네? 42.195까지는 제가 뛰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우표는 뭐 어떤 우표인가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우표는 1884년에 문위 우표라는 우표입니다. 예. 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문 아래는 우표가 없냐? 그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있으실걸요? 문위 안 우표니까.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예. 놀랍게도 왜 문위 우표냐면 네. 당시에는 저 우표가 이름이 문위 우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위 우표라는 그 이름이 명명이 되는데 네.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뭐요? 조선시대 화폐 단위가 뭐예요? 화폐 단위. 그거 양. 뭐, 양. 네. 한 양, 두 양. 네. 알고 계시죠? 네. 맞긴 맞습니다. 예. 근데 한 양보다도 더 작은 네. 돈 단위가 있어요. 푼. 푼. 예. 다푼만 줍쇼. 한 푼만 주십시오. 예. 푼은 약간 와전된 발음이에요. 원래는 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 이 문치할 때 문이요. 한 문만 줍쇼. 이거 원래 이- 이게 맞아요? 보통 천문이 예. 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문의 한 양.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단위죠. 그러네. 이게 문이요. 네. 발음이 좀 와전된 것이 이제 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땡전 아까 뭐 돈 한 푼이 없다. 한 푼만 줍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문이에요. 이게 잡지사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나? 딴 데서 안 하신 거 맞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어. 대한민국 최초요. 문이우표 할 때 문도 그 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 지휘할 때 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 단위의 우표다. 그래서 문위 우표가 1884년에 네. 역사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가 이제 이른바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거든요. 익숙한 연도였어. 저기 지금 종로에 가시면 조계사 옆에 있는 우정총국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화파. 개화파들이 난리를 벌인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역 중에 한 명이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어. 요건 우리가 한번 특집 한번 따로 해보죠. 네. 갑신정변은 네.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일으킨 정변이었어요. 잘 산 엘리트 집안. 예. 김옥균도 그렇고 뭐 서재필도 그렇고 당시에 나이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집안이 정말 빵빵한 홍영식. 네. 당시 초대 우정총국 지금은 최신부를 한 말 요즘 쓰나요? 요새 안 쓰죠. 안 씁니까? 예. 최신머리 없이.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예. 그 우정총국 국장 그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네네.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하여간 이런 금수저들이 네. 안 되겠다. 우리 청나라로부터 한번 진정한 독립 한번 이루어보자 해서 이루어낸 그런 뭐 변이다 변. 변이었는데 네. 거기에 주역인 홍영식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1881년 그러니까 이 우표 우정총국이 이제 문을 열기 몇 년 전에 네. 일본을 갑니다. 예. 일본을 가가지고 당시 일본에 이미 근대적인 우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네. 고래와 우표です. 이거를 붙이면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간다 됐어. 가격 균일 된 거예요. 예. 이거 괜찮은 제도군.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와요. 네. 그런 다음에 1883년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 1년 전에 고종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서 구경 좀 하고 와라. 해서 보빙사라는 이 사신단을 미국에 보냅니다. 예. 보빙사라는 건 간단하게 이제 뭐 은혜를 갚는 그런 사신단이라는 뜻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예. 워싱턴에 가요. 그래 그 엘리베이터 보고 깜짝 놀랐던 그 그렇죠, 보빙사. 맞습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감옥인 우리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 역사에서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워싱턴에 갔는데 이 나라에 왕이 안 계신 거예요. 예. 왕이 어디 계신가? 뉴욕이라는 데 출장 가셨다고. 그럼 우리가 뉴욕으로 가지. 그때 아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유명한 그 사파 있잖아요. 그 홍영식과 이 보빙사 일행들이 네.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관습은 오른손 가지고 서로 이렇게 쉐키 하는 거가 관습이라고 한다. 악수. 예. 그래서 준비까지 다 된 거예요. 미국의 왕이 등장하면 예. 오른손을 내밀자. 예. 근데 어색하잖아요. 이거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에이 오픈 더 도어.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라니까 롤러코스터 놀다가죠. 예.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지. 아 엎드렸나 보다. 갑자기 다 엎드려.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신문이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인상적이었겠다. 사파이 싫어요. 하여간 홍영식이 또 미국에 가서 뭘 보냐면 뉴욕시에 있는 우체국을 봅니다. 예. 이왕 간 거. 예. 이것이 내가 일본에서 봤던 그 그렇지. 우체국이란 시스템인가? 네. Yes, that's right. This is post office. Man, 된 거예요. 예. 이거를 내가 그러면 우리 예. 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네네. 해서 만든 것이 지금 그 종로에 있는 우정총국.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리더가 된 거군요, 홍영식이. 그렇죠. 많이 보고 왔으니까. 많이 보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우체국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으니까 우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의 우표를 만들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당시에 저렇게 정교하게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 발주를 줍니다. 일본의 인쇄소에 이런 걸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5문, 10문 그 뒤에 이제 더 올라가는 단위의 그 우표들이 있었는데 비싼 우표가요. 예. 일단은 5문, 10문이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인천 제물포와 한양 간의 우편 주고 땄어요. 예. 그런데 갑신정변이 터져버리면서 나머지 물품은 일본 인쇄소에서 찍긴 찍었는데 도착을 못하는구나. 도착을 못해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야 이거 팔 데가 없냐 됐을까 하다가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무역 활동을 하고 있던 독일 회사가 야는 독일어로 예스란 말이죠. 그거 예스. 예스. 예. 야. 왜 이렇게 신난 거야? 그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요? 보니까 지금 우정총국은 갑신정변 이후에 문 닫아버렸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유통이 안 되는 우표잖아요. 예. 이게 값어치가 올라갈 거다 언젠가는. 우표테크 느낌이네요. 우표테크요. 그래가지고 독일 무역 회사가 그거를 전량 구입을 합니다. 그래요. 멀리 내다봤네.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문 위 우표가 우리나라 최초 우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발견된 문의 우표는 17장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희소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우표에 담긴 그림 하나, 초상화 하나 모두 그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표를 가장 작은 역사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우표가 단순히 편지를 붙이는 용도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 통제 수단 또 선전의 도구로 활용된 적이 있다고요? 그럼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북한. 이만갑의 중심. 이만갑의 중심 썩힙니다. 좀 풀어주시죠.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부터 이른바 주체 사상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우표 얼굴에는 김일성밖에 못 들어가요. 사람 같은 경우에. 놀랍게도 지금 저기 조선 우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방 1주년 기념 김일성 우표인데요. 위에 있는 꽃이 뭘까요? 무궁화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국기 봐봐요. 태극기. 태극기잖아요. 그러네. 태극기예요, 저거. 예. 북한에서 태극기를 잠깐 썼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인공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도 태극기를 썼고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을 했어요. 무궁화까지? 태극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요? 자기 영역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언짢아 북한 전문가 나야 진짜. 또 한국사이기도 하니까. 한국사. 북한사 전문가. 무궁화는 처음 들었어. 무궁화 처음 들었어요. 무궁화 처음 들었어. 그리고 김일성 얼굴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87년도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굴에 누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은 2014년도인가부터는 그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이 들어가고 지금 북한이 4대 세습을 하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놀랍게도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었거든요. 뮤직비디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ICBM 발사 장면을 정말 MTV 뮤직비디오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글라스 딱 쓰고 저벅저벅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뒤에 팍 ICBM이 날아가. 막 딱 뮤직비디오.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그렇죠. 그 기념 우표에 딸인 주애가 들어가요. 주애 사진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와 같은 북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주애 얼굴이 우표에 들어갔다는 것은 4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힌트다. 이건 큰 힌트다. 큰 힌트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히틀러도 제3제국 때 자기 얼굴을 우표에 넣었고
그 소련 당시에도 레닌이 자기 얼굴을 우표에 넣었고 네. 하여간 우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밀접한 거니까요. 생활에 밀접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체제 선전과 우상화하는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건 최고의 없어. 수단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히틀러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얼굴을 우표에 많이 넣었는데 그 반대로 연합군에서 히틀러 얼굴을 해골로 바꿔놓은 가짜 우표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 가장 돈 낭비를 했다고 욕을 먹는 작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퍼레이션 콘플레이크 작전이었어요. 콘프레이크요? 콘플레이크 시리얼. 그 무슨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아침 먹으면서 저걸 보고 헉 놀라라 이거예요. 아 진짜 해골로 만들어놨네 히틀러를. 그러니까 조식 작전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기 뭐냐면은 예. 그 미국의 전략 정보국 OSS라고 해서 이거 CIA의 전신이거든요. 네. 일반 독일 가정에게 독일이 진다는 거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럼 우표를 활용하자라는 작전을 세워요. 예. 그래서 뭐 하냐면 히틀러의 얼굴이 즉 왼쪽에 있죠. 네. 그 오른쪽에는 지금 그 해골이잖아요. 네. 자, 저걸 어떻게 활용하냐? 편지 봉투에다가 일단 저 둘 다 가짜예요. 아, 둘 다 가짜 둘 다 우표예요. 가짜예요. 왼쪽에 있는 진짜 같이 보이는 것도 CIA 전신이 만들어요. 야, 예, 예. 저거를 편지 봉투에다 붙이자. 네.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는 네. 해골 바가지 편지 그 히틀러. 우표를 집어넣자. 예, 예, 예. 그리고 침 발라서 편지 봉투를 봉인한 다음에 네. 이걸 엄청나게 많은 가방에 다 실어요. 예. 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기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요. 있겠죠. 예. 그거에다가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폭격을 해요. 빵. 아, 독일 우편 기차에다가 독일 우편 기차에 미군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네.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편지들이 난장판 다 뿔뿔이 다리가 날아가겠죠. 찢어졌겠죠. 예. 그 사이에 요 가짜 가방을 살짝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습을 하러 온 독일군은 네. Was ist das? 이거 정확한 동의어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Was ist das? 예. 아, wunderbar. 분더반 뭐예요? 원더풀이요. 아, 원더풀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뭐가 분더바라는 거야? 이게 가방 멀쩡하잖아요. 아, 가방이 원더풀하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예. 그래서 딱 예. 열어보니까 네. 편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앞에 붙어 있는 건 가짜지만 진짜 같은 가짜잖아요. 이거 다행히도 이 편지가 살아남았다. 이거를 그러면 각 가정에게 배달을 하자. 새로 나온 우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죠. 예. 미국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예. 이거를 아침에 배달을 하면은 예. 아침에 배달을 받은 독일의 일반 가정 시민들이 네네. 이걸 아침 먹다가 열어보면은 해골 바가지 히틀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먹던 콘플레이트 다 뱉어버리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독일은 곧 지겠구나. 미국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 안에 담긴 해골 바가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하자. 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계획은. 오퍼레이션 콘플레이크라고요. 콘플레이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실패였어요. 왜요? 놀랐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집까지 배달이 안 됐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콘플레이크 작전이 예. 도안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예. 2년 동안 그 독일 우편 시스템의 소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요. 도장이. 그걸 몰랐나 보다. 그래서 바뀌기 전 이미 폐기 처분된 소인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집배원, 이 집배원들은 항상 포스트벨을 2번 누르죠. 띵동띵동. 집배원이 딱 봤을 때 이거 옛날 소인이라고 잘못된 소인이다. 버려. 배달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 집으로 배달을 오고 있는 기차가 폭격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종착지 주변에 있는 독일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받을 사람도 없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냈는지 안 적혀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무슨 영국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불온 서적, 불온 편지를 소지하고만 있는 것도 간첩죄였거든요. 그러면 섣불리 열어볼 생각도 못하죠. 이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대요. 미국 돈만 날렸네요, 결국에. 미국 돈만 날렸다니까 이게요. 이거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추진했거든요. 예. 이 양반은 또 우표 수집 광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예. 우표? 이거 가지고 한번 내가 히틀러를 한번 삐 해볼까? 해가지고 이 우표 작전했는데 예. 결국에는 돈만 낭비에는 가장 이거 실패한 소식 듣고 미국 국민들이 아침 먹다가 뿜었을 것 같아요. 내 세금! 그렇습니다. 재밌네.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축구 전쟁 얘기했었는데 우표 때문에 전쟁이 난 적도 있습니까? 야, 자, 예. 여러분 지금 서인도 제도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네네. 거기 보면 쿠바가 있고 쿠바가 가장 큰 섬이에요. 거기서요. 네. 미국 플로리다 카리브해요. 네네. 그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가장 큰 섬이고 네. 두 번째로 가장 큰 섬이 이스파니올라 섬이라고 있어요. 이스파니올라. 발음이 너무 좋아 제가. 그러네. 몇 개 국어야 진짜. 이스파니올라. 아까 원더풀 독일어로 뭐라고요? 문더바. 예. 다니엘이 인정을 했어요. 독일 다니엘 출신. 씨 한번 나와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예. 요즘 신혼이라 가지고 예. 바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에스파니올라라는 섬이 있다. 이 섬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 섬의 왼쪽은 아이티. 그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겪었던 예. 아이티. 이 섬의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아, 네. 이에요. 네.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같이. 예. 두 나라가 약간 한 섬에 있는 나라인데 그 역사가 좀 완전히 달라요.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말을 쓰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반면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예. 식민지였고요. 예. 지금은 아이티는 아메리카에 소속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 반면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나마 좀 사는 나라거든요. 네. 국경을 위성에서 딱 보면은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티는 정말 풀 하나 없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정말 빽빽한 숲이 인터을. 아, 숲마저 훼손됐다고 아이티는. 그렇죠. 내전 벌어지고 이래서. 풀뿔이 하나 없는 예, 그런 예, 나라인데 예. 이 두 나라가 우표 때문에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900년 1900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행한 지도 우편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두 나라에서 이게 내 땅, 네 땅 분쟁을 하던 분쟁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도미니카 공화국이 내 땅이라고 포함을 그린 그렇게 그린 우표를 발행해버려요. 아, 우표에다 그걸 박제해버렸다. 영토를. 그렇죠. 자기 영토라고. 분쟁 지역인데 왜 그걸 아예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네 우표에 집어넣냐? 그럼 아이티는 화나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좌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선전폭을 때려버려요. 아, 진짜 전쟁까지 아이티가 가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야. 거기서 도미니카 공화국도 지지 않습니다. 1924년도에는 그 아이티가 우리도 당할 수가 없다. 이 이스파니올라 섬 전체 있죠. 네.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이 섬. 네. 이 전체가 다 아이티다. 라고 하면서 또 우표를 발행해버립니다. 신경전이 대단했다. 예. 이것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같이 미국 바로 밑에잖아요. 미국은 이 자기 앞마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또 중재하나요? 아, 미국이 또 중재합니다. 야야야야야, 너희들 싸우지 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뭐 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죠.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도 전에 독도 기념우표를 발행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발끈한 적이 있었죠. 왜 발끈해? 우리 땅인데요. 그렇죠. 예.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일본이 이른바 자기네 말에 따라서 다케시마라고 주장을 하죠. 네. 북한이 독도 우표를 내버려요. 아, 북한이? 진짜로. 예. 이럴 땐 또 든든하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는 뭐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마다 북한이 독도 우표를 때려버려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예.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원색적인. 예. 조선중앙TV에서 아나운서가 리춘희 선생님. 리춘희 선생님께서 요거는 이런 왜 다 알아들을 것 같지? 단어가 들린 것 같은데. 이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저희도 그 프로를 보면서 예. 조선중앙통신을 저거를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와. 저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속은 그럴 땐 진짜 시원하네. 네. 예.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우표 중에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이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그 우리 유엔 회원국
그 각 국에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 우표를 발행을 해요. 아.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952년도에 이제 그 현재는 튀르키예죠. 네. 구 터키요. 네. 터키가 놀랍게도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의해서 참전 병사수 4위였어요. 그래서 터키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 우표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 가운데 저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한 소녀가 보이죠. 아, 작은 소녀가 있네. 예, 소녀. 예. 실제로 한국 소녀였어요. 최민자 씨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당시에 그 6.25 전쟁 때 네. 일단 이 부모님과 피난길에 헤어져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춥고 배고파서 이제 쓰러졌는데 네. 그대로 놔두면 이제 동사예요. 근데 저기 지금 오른쪽에 만화책 보여주고 있는 아저씨 있죠. 만화책 확실한가요? 만화책이 만화책. 예. 소년중앙 로봇 찌빠예요. 아, 예. 저분은 이제 튀르키예 분 같은데요? 네, 쉴리만 대위라고 해가지고 저 쉴리만 대위가 딱 보니까 어린 소녀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예. 야, 일어나봐.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 소녀를 이렇게 담요로 싸가지고 네. 부대로 데려옵니다. 예. 살려내요.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죠. 예. 그래가지고 저 소녀가 이제 그 터키 부대에서 살면서 그 부대 마스코트가 되고 어리다 보니까 예. 터키어도 빨리 습득을 한 다음에 통역까지 했댔대요. 아, 최민자 선생님이. 최민자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1952년도에 저 우표가 터키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데 네. 나중에 최민자 선생님께서 네. 실제로 저 주인공인 그 슐리만 대위를 찾아갔는데 이미 작고라시고 근데 그 슐리만 대위는 안 계셨지만 당시 그 군부대에 있었던 일반 사병들 이미 다 백발의 노인이 되셨겠죠. 다 만나가지고 눈물의 상봉을 했다 하죠. 그런 또 감동적인 얘기가 튀르키예 우표에 튀르키 우표예요. 최민자 선생님이 아이 시절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혹시 아까 북한 얘기 좀 했잖아요. 북한 우표 중에 핵 미사일 그림 들어간 우표도 혹시 있습니까? 그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 17호형 ICB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ICBM이 맞다고 하면은 놀랍게도 평양 부근에서 이걸 쏴버리면 워싱턴까지 날아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화성 17호가 개발 성공한 기념 우표를 만들었어요. 저거 우표예요? 우표는 아니잖아. 우표 맞네. 우표 맞아요. 전단지처럼 만들어놨네 우표. 전 참 예.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이제 화성 17호형 그 ICBM을 만든 다음에 딸인 주애를 데려가서 보여주거든요. 예. 내가 아빠라고 하면 앞에 미사일이 있으면 우리 딸 브릭처럼 위험해 해야 될 건데 딸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보통 이제 회전목마 이런 거 보여주는데. 회전목마 타고 솜사탕 먹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주애야 이게 ICBM이라고 여기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 이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네 거. 그건 진짜 흔치 않은 아이의 경험이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우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우표 수집입니다. 이 우표 수집의 세계가 또 굉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우편법에도 우표 수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 우취라고 우표 수집 취미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취요. 전문 용어구나. 그 채취는 몸에서 하는 되지만 우취는 우표 수집 취미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우편법에서는 이제 우표를 발행하는 이유를 우표 요금 선납 돈을 냈다라는 이유도 있고, 일단 우표 취미 문화 확산을 또 이유로 들고 있고, 그런 이유로 1931년에는 국제 우취 연맹이 창설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을 합니다.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유일한 취미들이었을 거예요. 이게요. 저희 집에도 한 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념 우표가 나와요. 특별 발행된 우표들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하는 우표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념 우표도 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5개국 순방 기념 우표도 있고. 역사의 산증인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모아서 이제 그 앨범에 짝짝짝 넣잖아요. 뿌듯하죠. 그리고 우표 수집만큼이나 또 크리스마스 실. 그렇죠.
예전에 막 거의 반강매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걸요? 아,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래된 전통이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뭐 전두환 대통령 서아프리카 5개국 순방 기념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모닝런, 오픈런. 우체국 가면 쫙 줄 서가지고. 아, 직접 가서. 왜냐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와가지고 딱 앨범에 또 끼워 넣죠. 아, 그때 그 감성도 또 그립네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네. 유명한 우표 수집광 유명한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아까 그 오퍼레이션 콘플레이크를 주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까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표에서 얻은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다. 근데 좀 공감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펼치죠. 그렇죠. 그리고 또 1981년 당시 서독 바덴바덴에서 정주영 회장, 야, 너 이거 해봤어, 야? 예. 정주영 회장 등등등이 이건 나중에 한번 합시다. 예. 88 서울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맞습니다. 예. 야, 드디어 발표한다, 야. 1988년 서머 올림픽 개최지는 그때 나고야와 서울이었거든요. 아, 나고야였구나. 일본 나고야요. 예. 세울! 아. 라고 발표를 했던 사마란치. 전 IOC. 그렇죠. IOC 위원장이 예. 또 수표란다. 수표도 수집하면 좋아요. 부도 수표만 아니면. 더 좋죠. 우표 200장 살 수 있죠. 아니 2000장 살 수 있죠. 특히 자기 앞 수표 좋지 이거요. 맞아. 사마란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2,000전 이상의 우표를 수집했던 우표 광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테니스의 샤라포바 선수도 우표 수집을 좋아하고 우표 수집 광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희귀한 우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혀두면 갈수록 이제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비싸게 거래된 우표는 어떤 우표인가요? 현재까지는 1855년에 영국 가이아나가 어디냐면요. 네. 그 남미 보면은 베네수엘라 있죠. 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수리남 있는 수리남이 있는데요.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네. 여기서 1855년에 1센트짜리 우표가 발행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영국 우표를 썼는데 마침 그때 그 대서양의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영국에서 우표가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이에나 그 식민 당국이 임시 우표를 찍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남아있는 그 당시 이게 2014년도에 이제 경매가 치러졌는데 네. 놀랍게도 당시에 남아있던 우표는 전 세계에서 딱 2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엄청 희소하네요. 저걸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얼마에 팔렸길래 저게? 이게 예. 당시 낙찰가가 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7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저걸 거의 100억을 주고. 근데 또 97억의 가치가 또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97억을 9만 7천 원처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예. 우리 빈살만 왕세자 같이. 예. 저거를 구입한 사람이 또 뭘 했냐. 예. 2장 구입했잖아요. 예. 이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떡하죠? 한 장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야. 이거 2장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이걸 100억 주고 2장 샀잖아요. 네. 한 장을 찢어버려요. 그 찢은 거 내가 다시 붙이고 싶다. 내가 딱 풀러 붙일게 진짜. 붙여서 9만 7천 원이라도 받고 싶다. 자, 9만 7천 원. 홈쇼핑 마지막 기회. 야, 그 비범한 사람이네. 그 사람. 비범한 사람이죠,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깨알 잡지식 하나 풀어주시죠. 기네스북에 오른 우표가 있다던데요, 선생님. 지난 1991년도에 미국이 만든 명왕성 우표인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표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이게 2006년도에 나사에서 이제 명왕성 탐험선 뉴 호라이즌 호를 픽 날려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 우표를 실어 보내요. 네. 미국 국기 등등등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쩌고 멀리 다시 돌아올 일 레코드판 없는 같은 것도 보내고. 예. 그렇죠. 보이저호 같은 네. 경우에는 무슨 세계인의 언어들을 세계인의 언어가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 맞아요. 나 그거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ET들이 보면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좌표 찍어준 거잖아요, 그거요. 가짜 정보 보낼 수 가짜 정보를. 이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외계인들과 외계인들이랑 진짜 이게 진짜 지구가 맞냐. 그래서 명왕성을 통과한 순간 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표로 우표가 등재가 맞네. 됩니다. 말 되네. 야. 저 우표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9년 6개월 만에 네. 예,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 자, 우표야말로 정말 시대의 흐름, 역사, 문화를 압축한 타임캡슐이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우표 얘기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